부산 모터쇼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서는 친환경 차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9대 부산 진구의회도 5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부산 진구의회는 위원장 선출도 잡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14일 부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30에서 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58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부산 모터쇼.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가 됐던 모터쇼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회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친환경 차량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터쇼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부산 모터쇼의 화두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전시에 참여한 6개 완성차 브랜드의 친환경 차량이 총출동했습니다. 공개된 신차는 모두 6종류. 현대자동차는 첫 세단형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6의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또 아이오닉7으로 진화할 대형 전기 SUV와 수소 트럭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6종, 제네시스 7종 등으로 13종 이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대와 제네시스의 국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21년 6%에서 30년 4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는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대형 전기 SUV EV9 모델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특히 폐어망을 재활용한 바닥재와 플라스틱 병을 재생해 만든 시트 등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업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BMW 역시 전기 세단 i7과 BMW 미니 전기화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순수 전기 모델만을 판매하는 완전 순수 전기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탄소 발자국 최소화에 대한 이외에도 하늘을 나는 친환경 교통수단 UAM을 비롯해 전기 이륜차가 전시됐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19개 브랜드가 참여해 35대의 신차를 발표했던 지난 2018년보다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2년 부산 모터쇼는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9대 부산 진구의회는 5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됐는데요. 최근 전반기 상임위를 이끌어갈 위원장 선출을 잡음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전반기 상임위를 이끌어갈 위원장들을 김한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산진구의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에는 재선의 한가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기획조정실 등 14개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나 예산 등을 심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한 위원장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지역의 사업을 주민들이 구상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주민 사이에 이런 사업이 잘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복지위원회는 재선의 성나국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세계국 14개 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는 안전과 복지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신임 성 위원장은 부산 진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소시 사업은 적절하게 배분하여 부산 진구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안전과 복지가 지향하는 방향은 이상적이기도 합니다만 부산 진구의 안전복지 상임위원회가 주민을 대하여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때 의회 운영위원회는 재선의 성현옥 의원으로 낙점됐습니다. 소관부서는 의회 사무국 한 곳에 불과하지만 회의 규칙 제정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상임인 만큼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임 성위원장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응원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의원 정책 연구를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리위원장에는 초선인 박말숙 의원이 맡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임 박 위원장은 의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평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에는 재선의 오우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신임 오 위원장은 부산진구 전체 살림살이를 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 구성까지 마치면서 진용을 갖춘 제9대 부산진구의회. 새롭게 출범한 부산진구의회가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씨입니다.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고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에서 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보건과 농업 그리고 축산업 등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쯤 사상구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철제 코일에 깔렸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철제 코일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부산 진구 초읍동의 한 주택가 야산에서 올가미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해 조수팀은 현장에서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체를 부산 진구청에 인계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4일 0시 기준 부산 신규 확진자는 2,35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12만 4,007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0세 이상 5명, 40대 1명, 30대 1명, 10대 미만 1명 등 8명이며 이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2,287명, 총 재택관리 인원은 1,292명이며 이 중 집중관리군은 526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4일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196명, 이틀째 4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주일 전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재확산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확진자 1명의 전파력을 알려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6월 첫째 주 0.7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까지 뛰었습니다. 이처럼 재확산의 이유는 뭘까요?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에다가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도 함께 줄어든 점을 꼽습니다. 또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서 환기가 안 되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만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올여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백신 예방 접종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찜통더위가 연이어 이어지는 가운데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두피 트러블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외선은 약한 피부 조직을 가진 두피에 직접 닿아 열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두피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여름철 무덥고 습한 날씨 못지않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숫자로 0에서부터 9까지 표시되는데 7 이상인 환경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홍반이 생길 정도로 피부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뜨거운 햇볕은 피부뿐 아니라 모발과 두피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네, 한여름 날씨 35도 정도 되는 날씨에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80도에 가까운 온도로 두피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된 두피는 피부가 타는 것처럼 가벼운 화상까지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수분감을 잃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는 탈모 현상으로도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때이른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두피가 유분기가 많아서 제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가렵기도 하고 찝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품을 써가지고 좀 유분기도 없애고 좀 산뜻한 느낌 내기 위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날씨는 피지와 땀의 배출을 늘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씻지 않는 경우 모공이 막혀 탈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샴푸를 한다면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를 통해 충분히 말릴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실외 활동으로 두피에 열감이 지속되는 경우 전문 관리 또는 피부과를 방문해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노출된 두피는 쉽게 쿨샴푸 또는 두피 샴푸로 관리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두피 상태가 심한 경우는 샵에 방문해 노폐물 제거와 향균, 향염을 해주는 스케일링 또는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높아져가는 자외선 지수.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여름철 두피 속 세균 증식과 모낭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14일 부산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부산특수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특수교육원 개원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과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체험, 장애 이해 체험 등 종합체험 지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의 특수학교는 15개교, 특수학급은 518개이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6,749명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남자 흡연율은 32.9%, 월간 음주율은 54.3% 등 흡연율과 음주율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재 남자 흡연율은 전국 시도보다 2.1%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체 활동의 경우 걷기 실천율은 전년도 대비 5.4%포인트, 건강생활 실천율은 5.1%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만율은 낮아지고 연간 체중 조절 시도율은 전년도에 비해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건강 인지율과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등은 2020년 대비 모두 7%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참가국 홍보관 디자인을 주제로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청사진을 세계인과 함께 그려보고 결과물을 부산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인 비컴 2022는 부산 현안에 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신진 건축가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분 도시를 주제로 공모를 진행해 15개국 68개 팀이 응모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부산 시내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생수의 수질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질 검사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 시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위해 부산 시내 유통되는 생수 50개 제품을 분기별로 수거해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 영향은 없는지 등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